자, 오늘 영상은 직장 생활하면 왜 이리 피곤할까?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직장 생활하면서 구조적인 피로 문제가 있죠. 구조적인 문제. 가장 큰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뭐냐면 끝없는 보고 시스템이죠. 보고. 체계적으로 직급별로 이 윗 단계를 밟아가면서 보고하는 이 체계. 그러면서 누적되는 페이퍼워크와 그다음에 또 페이퍼로 끝날 게 아니라 또 상관에게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또 멘트를 준비해야 되죠. 그런 데에 대한 스트레스. 아무리 페이퍼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의도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또 왜곡돼서 전달될 수가 있죠. 그러면 또 상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. 이렇게 단정지어서 또 왜곡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,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죠. 이게 단순히 보고자의 잘못이 아니라 개인의 스피치 능력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문서는 잘 만드는데 이 말을 못하는 직원들이 있어요.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설득을, 내가 이렇게 만든 문서의 의도는 이러이러했고 이걸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위에다가 보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중간 보고자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. 왜냐면 말을 조리 있게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또 상관은 그런 중간에서 그런 전달을 받고 나서 그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을 짓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또 들었던 말과 뭐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할 때 다른 또 페이퍼를 지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 직원과의 트러블, 그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과의 트러블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.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상사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질책을 하게 되고 밑에 있는 직원도 그런 과정에서 더더욱 보고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하면 가뜩이나 말하는데 정리해서 내용 요약해서 의미 전달하는데 좀 전달이 힘든 친구인데 계속 그걸 질책을 하게 되면 이제 말할 때마다 두렵기 때문에 더 위축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인한 직원들의 퇴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미 없는 회의가 있죠. 의미 없는 회의. 회의를 열었는데 심플하게 요것만 핵심만 주제를 딱딱 요약을 해서 상관이 회의를 열고 개최를 하고 그 주제에 맞는 결과를 딱딱 도출해내서 회의를 심플하게 끝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에 TV에서 대국민께 보고합니다라는 각 부처별로 장관 비롯해서 대행들 그 다음에 예하 기관들 보고받는 거 보면 느끼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. 그게 그런 식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 보고 하는 것이 정말 핵심 주제를 갖고 도출해내고 또 거기에서 본인과 의견이 틀리다면 바로 역으로 질문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심플하게 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시간 제약을 두고 빨리빨리 매듭을 짓는 거죠.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사적인 얘기를 많이 섞어가면서 회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될 걸 이제 개인사 얘기를 하면서 1시간 반, 2시간, 심지어 3시간까지도 늘어지는 회의가 있죠. 직장이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. 그렇게 늘어졌을 때 밑에 직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답답한 거죠. 왜냐하면
그 회의로 인한 또 페이퍼웍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페이퍼웍을 또 준비를 해야 돼. 그런데 회의가 늘어지고 있어. 그러면 내가 또 회의가 끝나고 그 회의 내용을 가지고 페이퍼웍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페이퍼웍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럼으로써 야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요새는 직장에서 야근을 안 시키면 집에서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집에서 하는 야근은 또 야근으로 또 쳐주질 않잖아요. 또 회사에서도. 이런 부분에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계속 영상 촬영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 영상을 끊고 다시 켰습니다.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야근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야근은 어찌됐건 미덕이고 휴식은 눈치죠, 그죠? 그다음에 일부러 더 야근 안 해도 될 걸 야근을 해서 윗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, 특히 이제 임원급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죠. 부장 윗 라인들 임원급들이 야근하면서 심지어 밤까지 새고 자발적으로 이제 내가 그렇게 밤을 샜다라는 거를 티를 내면서 그런 경우도 좀 종종 보곤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해서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경우도 있죠.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게 사람의 어떤 성향이고 특성이고 또 그걸 좋아하는 사장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걸 별로 반기지 않는 사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. 그 다음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에요. 우리가 성과지표 KPI를 가지고 인사평가를 하잖아요. 거의 모든 회사가 KPI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성과지표도 각 팀별로 성과지표가 다 틀리죠. 경영지원팀, 영업팀, 회계팀, 그다음에 각종 또 유관된 그 업종별 관련 부서들을 모두가 다 KPI가 틀릴 것이고 그 KPI도 그 직원들 KPI까지 내려지는 이 하달이 되는 그런 구조도 많이 있죠. 그런데 직원 입장에서는 KPI를 부여받고 일을 하면 그건 사실상 팀 성과의 비중이나 드러나는 것들이 팀 성과가 크죠. 사실은 개인이 KPI를 아무리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에 대한 성과 능력 인정은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. 제가 보기에는. 왜냐면 어찌됐건 팀별로 각자 맡은 업무, 한 팀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팀별로 맡은 업무가 조인이 돼서 그게 하나의 성과로 도출이 되고 창출이 되고 그 성과가 최종 윗선에서 사장선에서 보는 그 부서의 성과인 거지 그 팀원들이 뭐뭐뭐를 했다라는 것으로는 크게 도드라지지 않죠. 사장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임원 진급을 결정하는 라인 입장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야근까지 했는데 성과는 모두 다 내 윗상사가 다 가져가고 그 사람만 부장 진급, 그 사람만 임원 진급하는 것 같아.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그런 게 매년 반복되다 보면 본인은 진급에서 계속 누락이 되고 그 누락되는 게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윗상사가 봤을 때 본인보다는 다른 백업 요원들이 뒷받쳐줘서 잘해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으로 평가 절하가 돼서 진급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.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매해 반복될 때마다 그래서 퇴사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지속이 되는 게 책임을 결론은 개인한테 묻는 거죠. 개인한테. 이런 악순환의 지속이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피곤할까? 나는
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찰을 좀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